동부 이촌동은 1970년대 이후에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부촌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이촌 르엘의 자료를 보면 수영장,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대거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리모델링 아파트인 만큼 재건축보다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촌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는 승객들의 목적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승객들이 4호선 라인에 있는 역을 목적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용산, 명동, 이수, 서울역과 같은 서울의 핵심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강남역과 여의도, 신논현역까지도 이동하는 수요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부 이촌동은 지금의 화려한 부촌이 되기까지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거쳤습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이촌동 일대는 개발이 더딘 지역이었는데요. 1960년대에 들어 서울의 도심 인구가 팽창하고 이에 따라 이촌동에도 주택단지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동부 이촌동이 부촌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1970년 한강맨션, 한강웨인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거주자들이 이촌동에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인데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건너온 일본인들이 이곳에 터를 잡았고 이 시기에 서울 외국인 인구의 17%를 차지한 일본인의 대부분은 바로 이곳 이촌동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대사관 직원과 주재원들 위주였는데 차츰 다양한 외국계 기업 주재원, 외교관, 주한미군 가족 등이 이촌동을 선택하면서 국제적 주거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부 이촌동은 오랫동안 서울의 리틀 도쿄라고 불렸었는데요. 그만큼 국내 거주 일본인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동부 이촌동을 독특하게 만든 것은 이 지역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강북의 전통적인 부촌인 성북동, 한남동이 대저택을 중심으로 있었다면 이촌동은 한강맨션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부촌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1970년대 지어진 한강맨션은 당시에 5층짜리 주택으로 시설은 평범했지만 한강 조망권과 그에 따른 희소성으로 고위공무원들, 재계 인사들, 상류층들이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동부 이촌동은 자연스럽게 부촌이 된 것이고요. 한강맨션 맞은편 길 건너에는 일반 공무원 아파트가 있어서 길 하나를 두고 부유층과 중산층이 나뉘는 이색적인 풍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동부 이촌동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가격 형성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동부 이촌동은 1970년대 이후에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부촌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1980년대에 강남 개발 이전 세대에게 이촌동은 한강 이북의 대표 부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만 이촌동의 부촌 성격은 성북동이나 한남동과는 달리 외인 아파트와 중산층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는 도시적 부촌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인 등 외국인 거주는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한국인 부유층 비중이 커졌지만 부촌으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조사에서 동부 이촌동은 서울 전체의 동에서 11위에 해당했는데요. 소득 분위는 9분위로 서울 전체 평균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대치동과 차이가 큰 편이었고 목동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촌동의 평균 가구 소득은 2019년보다 감소한 수치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촌동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높기 때문도 있을 거고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단지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부 이촌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는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74년도에 준공된 이촌 현대아파트는 8개 동의 653세대로 동부 이촌동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2004년에 일찌감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고 2006년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당시 제도 제한 등으로 오랫동안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2017년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일반 분양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고 2019년 말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0년도에 시공사 롯데건설의 르엘을 브랜드로 선정하게 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15층에서 25층 규모로 수직 증축하고 별동을 증축해서 세대수를 653에서 750세대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늘어나게 된 97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2022년 8월에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했지만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 예정일이 2027년 2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촌 르엘의 자료를 보면 수영장,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대거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리모델링 아파트인 만큼 재건축보다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레미안 첼리투스는 1:1 재건축을
재건축을 통해서 초고층 아파트로 변신했는데요. 왕궁 아파트와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죠. 이촌 르엘은 수직 증축을 하더라도 25층 규모이기 때문에 레미안 첼리투스보다 최고 층고가 낮고 단지의 배치에서도 약점이 나타나는데요. 최신 설계인 포베이 판상형 또는 채광이 좋은 탑상형의 평면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세로로 길쭉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이처럼 기존의 주택에서 세로로 형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채광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나타납니다. 거주하면서 익숙해지면 문제가 없지만 거실에서부터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입니다. 단지의 배치에서도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촌 현대 아파트는 전통적인 판상형 아파트의 건축 방식으로 설계했는데요. 리모델링 아파트인 만큼 단지의 배치는 크게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조망을 높일 수 있는 V자형 배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아파트의 한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은 층고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아파트가 2.3m의 층고를 가지고 있는데 최신 층간소음 규제가 더해지면 이보다 층고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촌 르엘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2.7m까지 층고 상향을 고려했었는데요. 모든 세대가 2.7m의 층고를 적용받을지 수직 증축한 세대만 2.7m의 층고를 적용할지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재건축이 확정되지 않은 이촌동의 타 아파트에 비하면 사업의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촌동의 유일한 신축 아파트로서 가치가 높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입지적으로도 강점이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부터 살펴볼까요? 이촌 르엘부터 이촌역까지 걸어봤습니다. 대략 11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촌역은 서울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의 주요 지역까지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촌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면 서울역과 명동을 거쳐서 동대문 방면으로 이어지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용산역과 공덕,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연결됩니다. 이촌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는 승객들의 목적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승객들이 4호선 라인에 있는 역을 목적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용산, 명동, 이수, 서울역과 같은 서울의 핵심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강남역과 여의도, 신논현역까지도 이동하는 수요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 측면에서도 동부이촌동은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남쪽으로는 한강대교를 통해 동작구, 서초구와 같은 강남권으로 진입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방면으로 여의도, 마포 접근이 용이합니다. 북쪽에는 용산 가족공원도 위치해 있고요. 용산역과 남산 방면으로도 연결됩니다. 특히 KTX와 1호선을 탈 수 있는 용산역과 인접해 있어서 광역교통도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한강대교 남단을 통하기 때문에 매우 수월한 편입니다. 동부이촌동은 내부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고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접근도 편해서 대중교통과 자가용 모두 편리한 입지입니다. 이런 교통 인프라는 동부이촌동이 도심에 가까우면서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입주민들은 강남, 종로, 여의도와 같은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한강 이남, 이북 어디로든 이동하기 좋은 중앙 입지적 장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부이촌동은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용산구 내에서도 이촌동은 0세부터 10대의 자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10대 자녀를 키우는 4050 부모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행정동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 있는데 특히 신용산 초등학교와 용광중학교가 유명합니다. 신용산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40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잔디 운동장과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현대식 학교이고 동부이촌동이 부촌인 만큼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높아서 서울에 손꼽히는 초등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광중학교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명문 중학교로 2014년, 2016년에 전국 100대 중학교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용산구 마지막 자존심 학군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학교 단계까지는 강남 못지않은 우수학군을 자랑하며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부유층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인데요. 동부이촌동 내에 중경고등학교가 있지만 학업 성취도는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중경고등학교는 제모교인데요. 전통 명문은 이 지역에서는 용산고등학교가 더 유명하고요. 용산고등학교는 서울대 합격자 배출 순위에서 상위 15위 이내에 들 정도로 뛰어난 진학률을 보이는 반면 중경고등학교의 4년제 진학률은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중경고등학교는 연대부고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시를 통해서 연세대 진학률이 매우 높았었는데요. 이처럼 동부이촌동의 고등학교 학군은 조금 아쉽지만 사실 동부이촌동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고등학교
학교의 학군을 신경 쓰는 부모보다는 유학이나 자사고 진학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약점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부이촌동은 이촌 르엘 외에도 여러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요. 이 지역에 70년대에서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만 5개 이상으로 용적률이나 구조에 따라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갈라지는 양상입니다. 대체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은 재건축, 북측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단지들을 직접 둘러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촌동의 역사와도 같은 한강맨션은 1971년도에 준공된 동부이촌동의 대표 노후단지로 2003년 추진이 설립 이후에 무려 19년 만인 2022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해서 당초 35층 계획에서 68층 초고층 재건축안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남산 조망을 가린다는 우려로 현재는 최고 59층 안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한강맨션 재건축은 강북 한강변 최대어로 꼽히며 향후 동부이촌동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람 아파트는 동부이촌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단지인데요. 현재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당초 인근에 있는 강촌 코오롱 아파트와 통합 리모델링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개별 추진으로 선회한 상태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2년간 사업성 검토와 공사비 협상을 진행했고 2014년 11월에 약 1조 원 규모의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재건축 전환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조합 총회 인준을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강촌 아파트로 왔는데요. 강촌 아파트는 2021년 10월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서 수평 수직 중축을 통한 113세대를 증축하고 총 1114세대의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10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조건부 통과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2025년 사업 계획이 승인되고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여기서는 일반 분양 세대가 약 110세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강촌 아파트 리모델링은 동의율이 90%에 달하고 있어서 주민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고 흔들림 없이 리모델링을 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준공된 단지로 2021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리모델링을 준비했습니다. 통합 리모델링 추진 당시에 현대건설을 코오롱 강촌 통합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는데요. 현재는 개별적으로 현대건설과 사업 조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강대우 아파트는 원래 용적률이 높아서 리모델링의 대상이었지만 서울시가 동부이촌동 노후단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재건축 검토 가능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3년 초에 건영 한가람, 강촌, 코오롱, 한강대우, 우성 5개 단지 5,000세대의 규모의 통합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 참여했었는데요. 지금은 탈퇴했고 현재 공식적인 조합 설립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추진 방식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촌 우성 아파트인데요. 우성 아파트는 1990년대 준공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통합 리모델링 추진 초기에 가장 먼저 이탈해서 독자 노선을 택했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고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만큼 주변 단지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강대우와 통합 재건축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린 이 외에도 동부센트럴빌과 같이 비교적 신축 단지도 있는데요. 이촌동에는 대다수의 아파트가 준공 30년에서 50년 차로 정비사업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맨션과 리모델링 러쉬를 보이는 다른 아파트들이 맞물리면서 동부이촌동은 서울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서울시가 이촌동 노후단지의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검토하면서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향후 추진 방식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이촌동을 임장하면서 이촌동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동부이촌동 부동산의 중장기적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입증된 입지와 부촌 프리미엄에 더해서 신규 주택 공급, 기반 시설까지 개선이 더해지면서 가치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지원과 시장 환경을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노후단지들의 사업 방식 전환 가능성과 같은 변화에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이촌 르엘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동부 이촌동, 이곳은 앞으로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